식탁 위의 반찬들을 살펴보면 참 다국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고등어 구이는 노르웨이산, 반찬으로도 안주로도 기가 막힌 스팸의 고기는 유럽산, 간편하게 먹는 빵의 원재료인 밀은 국산이 없다시피 하고 밥상 위에 있는 반찬들 중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 야채뿐일까 싶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야채들이라고 해도 알고 보면 씨앗을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토마토 같은 야채야 외국에서 수입했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지만 배추, 상추, 가지 같은 야채들도 원산지가 외국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너무나 당연히 우리네 것으로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수입된 채소들, 또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기도 신기하기도 한 채소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오늘의 주제는 다채로운 채소에 얽힌 이야기들입니다. 쌈으로도 먹고 김치로 만들어서도 먹고 라면과 함께 먹고,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밥의 최고 친구 김치. 사실 김치로 만드는 채소는 종류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보통 김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배추김치인 것 같습니다. 늘 밥상의 기본 요소로 등장하기에 태고적부터 우리 땅에서 자란 것 같지만 요즘 우리가 먹는 배추 자체의 원산지는 알고 보면 중국 북부지방이라고 합니다. 원래 조선 초 국내에 도입된 배추는 통배추와는 다른 얼갈이, 봄동 등의 형태로 우리 조상들은 이런 배추들을 백김치 형태로 만들어 먹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김치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통배추는 우장춘 박사가 개량한 것으로 우리 조상님들만 해도 오늘날의 통배추는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배추를 이르는 백채라는 말이 변해서 배추가 되었다고 하는데 조선 초까지만 해도 배추라는 것은 상당히 먹기 어려운 야채였습니다. 씨앗을 매년 중국에서 받아야만 재배할 수 있었을 정도로 키우기가 어려웠고 당시만 해도 워낙 귀한 야채였기 때문에 왕실에서 관리했을 정도죠. 오늘날의 왕십리 인근이 당시 배추밭으로 유명한 곳이었고 이곳을 배추 재배지로 지정하여 다른 야채는 심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배추는 귀하디 귀한 야채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먹는 통배추 김치는 우장춘 박사의 종자 개량 덕에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 박사는 일본산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해 현재의 통배추를 개발했습니다. 우 박사의 개량 덕분에 크기도 크고 생산량도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배추가 1950년대에 들어서 완성된 것입니다. 고춧가루 듬뿍 버무린 김장김치도 해방 이전에는 먹기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해도 배추의 수확량도 부족하고 고추 또한 비싼 채소였기 때문에 매운맛의 배추김치는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쌀밥에 김치라면 삼겹살에는 파김치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야기할 것은 쌈채소 중 넘버원인 상추입니다. 상추에 대한 기록은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집트인들은 상추를 남성을 위한 채소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상추를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하기도 했고 페르시아 왕조 왕들의 식탁에는 상추가 늘 진상되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 벽화에도 상추가 그려져 있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죠. 오늘날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동양에서도 상추는 정력과 연관되었습니다. 중국에 처음 상추가 전해진 시기를 수나라 시절로 추측하는데 이후 중국의 많은 의사들이 상추의 효능과 정력을 연관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상추는 고구려의 특산품이었고 병사들이 군량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추는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상추를 먹는 방식을 보고 중국인들이 호기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상추라고 하면 쌈 싸먹는 채소로 인식하지만 채소를 이런 방식으로 먹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고구려인들이 상추로 쌈을 싸서 먹는 모습을 본 수나라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호기심을 느껴 상추를 수입하기도 했고 이때 상추에 붙은 별명이 청금채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장마철에 상추값이 크게 오르면 금추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상추가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귀했을 테니 이해가 갑니다. 물컹한 식감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유독 싫어하는 채소죠. 엄마가 먹으라고 줘도 젓가락 참 안 가던 가지도 수입된 채소입니다. 가지의 원산지는 인도라고 하는데요. 한나라 시절에 중국에 들어오고 이후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신라시대 때부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푸드젓받기 일수인 채소지만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은데요.
중국에서는 가지를 신선들이 먹는 채소라며 곤륜과라 부르기도 했고, 중동 지방에서는 가지를 양파, 토마토 등과 함께 볶아서 먹기도 합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이만 바알디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성직자가 기절했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었길래 이슬람 사회의 지도자가 음식을 먹고 기절했다고 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옛날 사람들이 야채에 대해 묘사한 것을 보면 온통 남자들만 써서 그런지 식재료들과 정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묘사가 많은데요. 가지 또한 그 모양 때문인지 유독 이런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홍루몽에서는 가지를 자라와 같은 강장식품으로 묘사했는데, 자라라고 하면 남자에게 그리 좋다고 이야기하죠. 채소에 불과한 가지를 자라와 비교했으니 얼마나 특별히 생각했던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가지가 고급 식재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인데, 중동, 중국, 스페인 등 해외에서는 상당히 고급 식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네 식탁의 가지는 가지 무침의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중식만 해도 지삼선이나 어향가지 같이 불맛을 입힌 방식을 쓰고, 앞서 이야기한 이만 바알디도 올리브유에 볶는 방식을 사용하죠. 스페인 레스토랑에서는 간혹 가지를 매콤한 소스를 발라 볶는 메뉴가 있는데, 이처럼 외국에서는 가지를 볶거나 반죽을 입혀 튀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것도 경험이라 이런 방식으로 가지를 먹게 된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를 찾고 먹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토마토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일단 식물학적으로 토마토는 과일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1893년 미국 대법원은 토마토가 과일처럼 후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식사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채소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당시 미국 정부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과일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지만, 자국농민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채소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마토를 수입해오던 수입상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토마토는 과일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토마토는 채소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 일로 토마토는 영원히 채소로 분류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물학적인 것을 떠나서 세금 때문에 채소인지 과일인지 정해진다니 뭐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다 있나 싶습니다. 토마토가 유럽에 전해진 것은 16세기 무렵이라고 하지만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라고 합니다. 토마토 때문에 재판까지 한 미국에서는 19세기에 들어서 먹기 시작하는데, 초반에는 토마토가 위험한 작물로 알려져 다양한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벌일 당시 조지 워싱턴을 암살하기 위해 위험한 토마토를 접시에 발라 테러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있기도 하고, 뉴저지에서는 토마토는 식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로버트 존슨이란 대령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를 한 박스나 먹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먹어 배탈이 나긴 했지만 멀쩡했던 모습 덕분에 사람들이 토마토에 가진 편견을 없애는데 한몫했다고 하네요. 어린 시절에 신선한 토마토를 썰어서 흑설탕을 뿌려 먹던 추억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토마토를 먹는 것은 전 세계에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주로 감칠맛을 내기 위해 토마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MSG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유럽에서도 이태리 요리에 주로 토마토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 양식 중엔 이태리 요리가 많은 것 같네요. 불가에서는 오신채라 이야기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부추는 마늘, 파, 달래, 흥거 등과 함께 오신채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날것으로 먹으면 화를 잘 내게 하고 음란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스님들이 부추를 포함한 오신채를 먹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부추가 정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약간의 근거는 있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 간 해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또 심혈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현대의학으로 규명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부추의 엄청난 생명력을 정력과 연관지어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농촌에서는 부추를 게으른 사람이 가꾸는 채소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심기만 하면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잘 자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런 생명력 때문에 고대에는 하늘에 재를 올릴 때 부추를 꼭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부추를 많이 먹으면 노래를 잘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로마 황제 네로의 경우
대중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을 즐겼는데 혹시 노래할 일이 있으면 그 전부터 부추를 먹으면서 목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래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황제라서 영혼 없는 박수는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사물로 보는 인문학 이야기. 오늘은 우리 밥상 위를 지키는 몇몇 채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